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부장입니다. 오늘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패닉이 됐었죠. 금요일날 폭락 이후로 월요일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과 같이 오늘은 더 폭락을 했습니다. 뭐 거의 10%, 9% 정도 빠졌죠. 코스피가. 저는 오늘 이게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뭐가 이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냐. 제가 알기로는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 뭐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좀 떨어져도 뭐 사실 크게 그게 어떻게 보면 미치는 건 아닌데 한국 증시는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이게 아직도 뭐 3천 사상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본인들 뭐 30년 내에 처음으로 사상 최대의 어떤 고점을 찍고 저렇게 조정을 받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도대체 한국은 뭔데 뭐 2,700 좀 갔다가 다시 또 지금 2,400대로 떨어졌는데 원래 고점은 한 3,200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조화 속인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져. 오른 거에 비해서는 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한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식방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댓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거지. 이제 국장을 떠나야 된다. 왜 떠나야 되느냐. 이게 뭐냐. 오른 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 굳이 제가 주식에다가 뭐 돈 많이 넣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뭐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증시에다 돈 넣은 사람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과연 이 한국 증시에다 돈을 넣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특히 이런 폭락장에서 더더욱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다는 느낌하고 남들 이제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막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볼일 좀 보는 느낌이라면 한국은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딱 그릇 치우는 느낌이야. 이제 먹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딱 그릇 치우는 느낌. 다 먹었습니다. 끝.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첫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내 자식이 막 귀하다 그래야지 남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건데 우리 정부나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한국 증시를 개떡으로 생각하고 막 뭐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그렇게 마구대하는데 남의 부모가 이 자식을 과연 그렇게 좋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내 자식을 내 부모가 더 이렇게 막 시켜 세워주고 막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도 남의 부모가 얘를 좋게 볼까 말까도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정말 뭐 홀대하는데 누가 어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자기 새끼처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지. 버림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애기로 따지면 참 뭐 천의 고아 같은 느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고도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든 뭐든 SK 하이닉스든 저렇게 이익도 많이 내고 전망도 저렇게 좋은데 뭐 HD 현대 뭐 이런 데 얼마나 전망이 좋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HMM 이런 데도 전망 참 좋고 뭐 수익이 앞으로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우량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막 주식이 저렇게 박살이 나는 거 보면서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한국 정부라는 거나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 증시를 얼마나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응? 정말 천덕꾸러기 같이 보지 말고 정말 옥동자처럼 좀 귀공자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줘야, 응? 해줘야 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아저씨들도 아유 얘 귀엽다 이렇게 가지. 이게 벌써 정치인부터가 무슨 금융카르텔이냐 뭐냐한테 완전히 다 노출시켜버리고 공매도인이 뭐인 게 활개치고 이번에도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그 활개를 쳤겠습니까? 저렇게 폭락하는 자리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그냥 은연중에 다 봐주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 새끼인데도 누가 막 지나가다 뭐 머리통 안에 때리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해도 그냥 다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부모 같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왜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러냐, 왜 애한테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여기도 막 악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머리통 쥐어박아도 가만 놔두고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해도 그냥 넘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권이든 우리 사회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이번에는 좀 다시 다르게 바라보는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건 그냥 단순히 뭐 주식방, 리딩방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귀히 여기게 되게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외국계 자본들도 들어와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함부로 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뭐 되게 좀, 국가 자체에서도 상당히 증권시장을 좀 뭐랄까,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그리고 양아치 짓 하는 거 되게 상당히 싫어하고, 그리고 뭐 쌍말하고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니까, 여기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에티켓을 좀 지키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조금 금투세 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금투세를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투세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낯짝이 있는 거잖아요. 낯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식한테 맨날 이놈 새끼야 하면서 욕하고 막 때리고 이랬다가 얘가 좀 크니까 얘한테 이제부터 효도해라. 네가 나한테 다달이 얼마씩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막 진짜 학대하고 이랬던 부모가 이제 좀 크니까 네가 돈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거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내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그동안에 막 방치하고 얘가 막 어디서 막 혼자 고학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어렵게 대학 가가지고 뭐 취직해서 이제 돈 벌고 이러는 애를 가서 막 네가 이제 날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나 민주당 금투세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만 방치해놓고 네가 알아서 벌어먹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뭐 공매도네 뭐네 활개치고 상법이니 이런 것들도 개정 하나도 안 해놓고 이거 뭐 소위 얘기해서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뭐 공급방도 없고 뭐 도시락도 제대로 안 사주고 하면서 애가 혼자 그냥 어디 가서 고학하고 어디 가서 뭐 TV 가게 같은 거 들어가면서 그냥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 가서 애가 삼성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자립을 하려고 하니까 돈 내놓으라는 얘기지. 야, 내가 잘 키워줬으니까 돈 내놓으라. 이게 똑같은 얘기야. 금투세 이거 매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막 금이야 오기야 정말 잘해주고 했으면은 금투세 해도 되지. 미국이 딱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정말 그 시장 안에서 정말 뭐 몇 배씩 수익이 나게끔 계속 애한테 말하자면 애를 완전히 그냥 유치원 때부터 계속 잘 키워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케어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세금을 좀 내야지 뭐 부모도 힘들단다 뭐 이러면서 하면은 누가 그걸 안 줘 돈을 당연히 주지. 아니 뭐 그동안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완전히 무슨 그 몇십 년 동안을 정말 애지중지 키운 증시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해놓은 증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 애들이 반항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땐 반항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개인 투자자나 이런 데가 반항하는 이유가 뭐겠어? 맨날 때리고 박해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는 얘기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반항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있는 진성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의 비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염치 없는 짓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당연히 나한테 키워줘야지. 아, 부모니까 자식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잖아. 정말로. 자기들도 뭔가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서 자식한테 바라야지. 아무것도 그냥 뭐 완전히 방치해서 고아원에 맡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부서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동안 내가 잘 키워줬으니까 돈 내놔라 하고 뭐가 달라. 그게 지금 진성준이가 금투세 매기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진짜 우리가 금융 위기가 오고 이럴 때 증시가 패닉 오고 그럴 때 한국 증시는 완전히 홀대당하는 거예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도 벌써 그냥 다 뺏어가고.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그만큼 올랐잖아요. 뭐 사상 최대의 증시, 역사상 최대의 수치를 찍고 나서 저렇게 조정받으면 누가 그거 솔직히 욕을 해. 미국 증시도 솔직히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사상 최대로 올랐잖아요. 성적 저만큼 그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10%씩 빠지고 앉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 뭐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진짜 한국 증시는 불쌍해. 불쌍합니다 진짜. 제가 그냥 옆에서 봐도.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참 안 됐고 오늘 증시를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데서도 참 그 자리 지키려면서 저 폭락하는 거 받아내는 거 봐라. 개인들이 막 받아내고 그거 사고. 저것도 안 받아냈으면 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다 그 현금 만들려고 다 팔아 제끼는 거 어떻게든 받아내고 있는 게 다 한국 개인 투자자인데 그놈들은 받아내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바라보는 인식이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드는 거죠.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냥 할 일 없어 주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번 주식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막 패닉으로 막 폭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든지 인과응보구나. 인과응보. 그리고 참 민주당에서의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까지 저같이 무지랭이들도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 삼척통자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동안 해준 게 있어야 돈을 받아내지.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돈 받아내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염치가 너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 그냥 갑자기 그냥 일률적인 잣대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요번에 폭락하는 거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 오늘 다 글 올라온 거 보니까 써놨더라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전문가들도 요번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워런 버핏 정도의 그런 진짜 유태인 자본의 정보를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같이 정도는 그렇게 현금을 377조 원을 빼놔가지고 이렇게 딱 담아놨다니까 참 유태인들이 무섭긴 무섭지? 예? 무섭긴 무서워. 어떻게 그걸 알고 돈을 이렇게 빼놨을까? 워런 버핏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정보력이 좋은가 봐. 유태인들 거 다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지 않은 정도의 사람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걸 피해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마무리해 주냐는 거지. 이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거를 이걸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만약에 그냥 너희들이 소득이 될 때는 돈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냔 말이야. 이 리스크 해지를 이거 누가 해주냔 말이지. 이 리스크 해지를. 그러니까 주식은 한국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주식장에서 세금을 받아내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금만 내놓으면은 주식이 갑자기 안정성이 막 돌아오나? 한국 증시 자체가 갖고 있는 변동성은 우리나라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인 한계잖아요.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주식 시장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정치 현상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그 변동성이 강한 것을 그냥 인정해야지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선진국 증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 세금을 때린다는 것을 요번에 보면 다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난 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나고 반대매매 당해가지고 깡통 찬 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것도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세금 이익 나면 나 세금 때릴 거냐면. 그래서 저는 요번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주식 떡락하는 거 보면서 야 이래도 금투세를 매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 후한무치하다.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배 떵떵거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 투자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그다지 아주 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 보여.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금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보면 안 되는 집안을 더 안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더 빈정상하게 만들고 더 신뢰감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안 됐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안 됐고 한국 증시 자체가 진짜 하나의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홀대받으면서 저렇게 혼자 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증시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정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키워야지. 그냥 저기서 뭐 빼먹을 앵벌이 자식이지만 그냥 어디 가서 너 돈이나 그냥 걷어와 이 새끼야 하면서 하는 그냥 앵벌이로 생각하는 거가 아닌가. 한국 증시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 정부 이반자라든지 정치인들이 그냥 한국 증시를 앵벌이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한국 증시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만큼 뭔가 성장을 하지 이렇게 홀대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고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그냥 생각하는 대로 급조해가지고 세금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금투세는 정말 폐지돼야 되고 다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뭐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돼가지고 옆에 중국이 다 찌그러지고 러시아가 정말 거의 4분 5일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강대국이 돼서 한국 금융시장을 누구도 교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